SKT, KT, LG U+, 이 세 회사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 통신시장을 지배해온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우주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세 회사의 사업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왜 통신사들이 긴장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통신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 통신비 내면서 억울하다고 느낀 적 없으세요? 매달 10만 원 넘게 빠져나가는데 지하철만 타면 끊기고 사람 많으면 느려지고 고객센터는 30분씩 기다려야 해요. 다른 데로 바꾸고 싶어도 어디로 가겠어요? 3개밖에 없는데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구조를 바꿀 존재가 나타났어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만든 그 사람 아시죠? 전기차로 자동차 업계를 뒤집어 놓고 트위터까지 사버리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올라선 그 남자가 이번엔 우주에서 인터넷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스타링크. 그리고 이게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어요. 통신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드디어 통신사 독점이 끝나는 거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스타링크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월 87,000원에 장비값 55만 원. 솔직히 비싸죠. 우리 집 인터넷이 3만 원이면 펑펑 쓰는데 대체 누가 저 돈 주고 쓰겠냐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에 치킨집이 3개 있어요. 새로 차리려면 수억 원이 드니까 아무도 못 들어왔죠. 그래서 이 세 집은 가격을 맘대로 올려도 되고 서비스가 좀 별로여도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드론이 치킨을 배달하기 시작해요. 가게도 주방도 필요 없이요. 처음엔 비쌌는데 점점 싸져서 동네 치킨집보다 싸지면 지금 통신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스타링크가 뭐냐면요. 기존 위성 인터넷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위성은 지구에서 36,000km나 떨어져 있어서 너무 느렸어요. 유튜브 틀면 버퍼링, 게임하면 렉 걸리고 답답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스타링크는 550km, 60배 이상 가깝습니다. 그래서 LTE급 속도가 나와요. 대신 가까우니까 위성 하나가 커버하는 범위가 좁아지죠. 그래서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쏘는 겁니다. 목표가 4만 개가 넘어요. 지구 전체를 촘촘한 그물망처럼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핵심은 로켓 재활용이에요. 원래 로켓은 한 번 쏘면 바다에 빠져서 끝이었어요. 완전 일회용. 로켓 한 번 발사하면 수백억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근데 머스크가 로켓을 다시 착륙시켜서 재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로켓이 땅의 수직으로 스르륵 착륙하는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봤을 때 CG인 줄 알았다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로켓을 다시 가져와서 점검하고 연료 넣고 또 쏩니다. 마치 비행기처럼요. 이 기술 덕분에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이제 위성 쏘는 게 택배 보내는 것처럼 가능해진 거예요. 실제로 2-3일에 한 번씩 위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쏠 때마다 위성을 20개에서 60개씩 한꺼번에 실어서 올려요. 하루에 위성이 4-5개씩 새로 뜨는 셈이죠. 통신사들이 왜 긴장하냐고요? 지금까지 통신사업은 진입장벽이 엄청 높았어요. 전국에 기지국 세우고 땅 파서 케이블 깔고 아파트마다 장비 설치하고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새 회사가 끼어들 수가 없었죠. 근데 스타링크는 땅을 팔 필요가 없어요. 기지국 세울 필요도 없고 케이블 깔 필요도 없어요. 위성에서 직접 신호를 보내면 끝. 서울이든 지리산이든 태평양이든 똑같이 연결됩니다. 통신사들이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쌓아온 인프라가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스타링크 속도가 우리 기가 인터넷보다는 느려요.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당장 갈아탈 이유는 없습니다. 통신사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 여유 있는 척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우리랑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요. 근데 속으로는 분명히 떨고 있을 겁니다. 스타링크가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거든요. 바다 위, 비행기, 산골짜기 공사 현장, 통신사들이 포기한 영역이죠. 기지국 세워봤자 돈만 들고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대한항공이 벌써 스타링크를 도입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유튜브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해운사들도 줄줄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 코앞에서 틈새 시장을 하나씩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외국 기업인데요. 인터넷 댓글창을 보세요. 드디어 통신사 독점이 끝나나? 제발 들어와서 저것들 혼내줘라. SKT, KT, LG 다 망해라.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일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뭔지 아세요? SKT 해킹, KT 이상한 소액 결제, U+, 화웨이 장비. 이 정도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다였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응원해야 정상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세 회사가 그동안 우리한테 뭘 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가격. 이 세 회사 요금이 거의 똑같아요. 경쟁하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요금표가 판박이입니다. 5G 요금제, 인터넷 요금제, 결합상품 가격이 너무나 비슷해요. 마치 서로 짜고 맞춘 것처럼요. 한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회사도 슬쩍 올리고 한 회사가 새 상품을 내면 다른 회사도 비슷한 걸 내놓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때렸어요. 서로 경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가격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대리점에 주는 장려금까지 짜고 맞춘 거예요. 소비자만 피해를 본 거죠. 5G 기억나시죠? 세계 최초라고 난리였어요. 통신사들이 광고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TV만 틀면 5G 광고였어요. LTE보다 빠르다. 초저지연 시대가 열린다. 자율주행도 되고 원격술도 된다고 했습니다. 연예인들 총출동해서 5G 미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싼 5G 요금제로 갈아탔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더 내면서요. 근데 막상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LTE로 바뀌고 지하철에서는 먹통이에요.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5G 잡히는 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5G 터지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광고에서는 응고에서는 자율주행 어쩌고 했는데 유튜브 하나 제대로 안 터졌습니다. 서비스는 LTE 수준인데 돈은 5G 요금으로 낸 거예요. 결국 집단 소송까지 갔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더니 정작 품질 관리는 뒷전이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진짜 빠른 5G 주파수를 받아놓고 투자 비용 아깝다고 반납해버린 거예요. 받을 땐 받아놓고 막상 투자하려니까 돈 아깝다고 포기한 겁니다. 고객한테 약속한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보안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SKT에서 고객 유심 정보가 대량으로 털렸어요. 2천만 건인 정보가 유출됐어요. 2천만 건이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유심 정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폰에 신분증 같은 겁니다. 이게 털리면 복제폰 만들 수도 있고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내 번호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SKT가 이걸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킹당한 걸 알면서도 쉬쉬했어요. 고객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터지니까 그제야 사과문 내고 난리를 친 겁니다. 고객 정보가 털렸는데 먼저 알리는 게 아니라 숨기려고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LG U+는 국가 안보 이슈예요. 미국이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동맹국들에 경고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놓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백도어가 뭐냐면 몰래 드나들 수 있는 뒷문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이 마음먹으면 우리 통신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다 화웨이 걷어냈습니다. 근데 LG U+는 이 와중에 5G 핵심 장비로 화웨이를 도입했어요. 왜요? 싸니까요. 비용 절감이 국가 안보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서 받은 처벌이요? 솜방망이입니다. 담합하면 과징금 좀 내고 해킹당하면 사과문 내고 끝이에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회사들이 자기들끼리 보조금 경쟁하다 걸리면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맞아요. 근데 고객 정보 1,000만 건을 털리면 벌금이 고작 몇억 원입니다.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고객한테 피해를 줘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차피 뭘 해도 솜방망이니까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타링크 들어온다니까 환호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겁니다. 뭘 해도 어차피 대안이 없다는 걸 통신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일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스타링크가 당장 통신사를 무너뜨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가격도 비싸고 속도도 우리나라 광 케이블보다 느려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인프라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겉으로는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랑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요.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스타링크가 준비하는 기술이 있어요. 다이렉트 투 셀. 우리말로 하면 직접 연결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접시 안테나가 있어야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집 옥상이나 베란다에 접시 달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완성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위성이랑 연결됩니다. 안테나 필요 없어요. 장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주머니에 있는 그 폰으로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직접 받는 겁니다. 새 폰을 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쓰는 폰 그대로요. 이미 미국에서 일반 폰으로 위성 문자를 주고받는 테스트에 성공했어요. T-모바일이라는 미국 통신사랑 손잡고 테스트했는데 아무런 개조 없이 평범한 폰으로 위성에서 오는 문자를 받은 겁니다. 곧 음성통화도 되고 영상통화도 될 거라고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25년이면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 영상통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사람이 허풍만 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테슬라 전기차도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냈고 로켓 재활용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지금 산속에 들어가면 폰이 안 터지잖아요. 등산 가서 길 잃으면 119에 전화도 못 해요. 바다 한가운데 나가면 완전 먹통이고요. 낚시하다가 사고 나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이 없으니까요. 통신사들이 산꼭대기마다 바다 한가운데까지 기지국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돈 안 되는 데는 기지국을 안 세워요. 사람이 없는데 기지국 세워봤자 손해니까요. 근데 위성은 지구 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신호가 터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도 태평양 한복판에서도 폰이 터집니다. 통신음영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면 통신사 존재 이유가 흔들려요. 생각해보세요. 통신사가 왜 필요해요? 기지국이 있으니까죠. 전국에 깔아놓은 기지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달 통신사한테 돈을 내는 거예요. 위성에서 바로 신호가 오면 기지국이 필요 없어져요. 전봇대도 필요 없고 광 케이블도 필요 없고 건물마다 설치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통신사들이 수십조 들여서 깔아놓은 인프라가 쓸모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대 통신사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통신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6G 준비한다고 합니다. 5G보다 50배 빠른 기술이에요. 이론상 1초에 영화 수십 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2030년쯤 상용화 목표라고 해요. 여기서 주도권을 잡으면 스타링크한테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삼성이랑 손잡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정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5G 제대로 못했으면서 6G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세계 최초라고 광고만 때리고 막상 품질은 엉망인 거 아닐까요? 투자를 제대로 할까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솔직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SK텔링크가 스타링크 한국 공식 파트너로 들어갔어요. 경쟁자랑 손잡은 거예요. 적이랑 동맹을 맺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합류한 거예요. 우리 기술로는 저 위성 인터넷을 못 따라가니까 차라리 같이 장사하자는 거죠. 스타링크 장비 팔고 서비스 대행하고 거기서 수수럽겠다는 계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굴욕입니다. 오랫동안 시장을 독점했던 회사가 갑자기 나타난 외국 기업한테 무릎을 꿇은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가 미국 회사 대리점 노릇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링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신망이 외국 회사에 의존하면 국가 안보 문제가 생겨요. 일론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 통신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통신망을 다 파괴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로 통신했어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특정 지역 스타링크를 일방적으로 꺼버린 적이 있어요. 한 개인이 전제 형방을 좌우한 거예요.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한 사람의 판단으로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북한이랑 대치 중인 나라에서 통신 주권을 외국인한테 넣기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많아요. 스타링크를 마냥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열어줄 수도 없어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허가를 내주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체 적외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국내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스타링크는 이미 수천 개의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이거든요.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 위성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스타링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싸서 일반인이 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곧 스마트폰만으로 위성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스타링크가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을 완성하기 전에 국내 통신사들이 정신 차리고 변할 수 있느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경쟁자가 생기면 가격이 내려가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스타링크 진출 후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통신사를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세 군데 중 하나를 억지로 선택했다면 이제는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비스가 별로면 고객이 진짜 떠나요.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경쟁의 힘이에요. 물론 국가 안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로 우리 하늘을 지켜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정신 차려야 해요. 담합하지 말고 개인정보 지키고 약속한 서비스 제공하세요. 그동안 편하게 장사했으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된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앞으로 2, 3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타링크의 다이렉트 투셀 기술이 언제 완성되느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통신사들이 진짜 변하느냐, 이 세 가지가 관건이에요.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서비스가 확 좋아질 수도 있어요. 5G처럼 광고만 요란한 게 아니라 진짜 체감되는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통신사들이 로비에서 스타링크 진입을 막는 규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하려면 땅에 케이블을 깔아야 했어요. 전화하려면 기지국이 필수였고요. 근데 이제 위성에서 직접 신호가 옵니다. 위성에서 퐁에서 폰으로 직접 연결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건했던 통신시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스타링크 쓸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